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AI 시대 23년 금융 플랫폼 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김형섭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최근에 IT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에 있어서 가장 핫한 트렌드인 AI와 관련된 주제로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만약 현재 AI를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IT 기획, 또 인프라 운영,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 그런 담당자 분들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화면을 시작된 AI 비즈니스 시대라고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실생활에 AI가 생활에 스며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도 이미 스며들어 있지만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까지는 고민을 해보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한 4개 정도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 글로벌 T사가 3년 내에 3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개인이 개인 서비스하는 오토 셀프 서비스 로봇을 생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기사를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자동차를 구매를 하려고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고객분들께서는 또 아실 내용인데요. 자율주행이라는 옵션은 자동차의 주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죠. 반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이미 생활 속에 들어와 있고요. 금융업과 관련해서 보면 핀테크 쪽 그리고 대출 심사의 리스크 관리 등 해가지고 모바일 쪽의 챗봇과 같은 기능들에서 이미 알게 모르게 저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 한 8월 달 정도에는 텍스트 단어 키워드 몇 개만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오픈소스로 이미 상용화돼서 풀려 있고요. 노트북에 GPU가 탑재된 자원만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아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러한 유려한 그림을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좀 더 이제 금융권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면 이미 금융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께서 이 자리에 많이 오셔서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한 보험연구개발원에서 GPU 기반의 IFRS 17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보험사들이 하는 계리결산 업무에 대한 시간 단축을 위한 그런 플랫폼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금융권은 특히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이 AI를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잘 토양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많은 데이터가 정확도가 매우 높은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이 업종 특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AI 비즈니스에서 많은 데이터는 곧 정확한 예측 결과,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밑거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서 실제 어느 부분에서 도입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시장 분석, 그리고 금융 상품 추천, 가격 결정, 리스크 측정, 그리고 투자 전략 수립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남들도 하고 있고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이런 분야에서 그럼 우리 기업은 어떠한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을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서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글로벌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데 좀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회사는 글로벌 테슬라라는 회사인데요. 테슬라라는 회사를 보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게 가장 많이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해왔고 FSD라고 하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2년 전에는 1000명 수준에서 사용했지만 지금 16만 명 이상이 구독을 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이 기업의 전략은 다른 자동차 벤더들이 배터리에 대한 주행거리 경쟁에 머물러 있을 때
오토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AI와 관련된 기술에 포커싱을 해서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이 T사의 그 경영 전략 발표 자리에서 그 로봇 산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그 의지를 나타냈었는데요. 가운데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그 세미나에서 그 로봇을 이제 가져 나와서 시연을 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로봇이 그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서 옆에 다른 사람이 부축해가지고 그 나오는 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T사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런 로봇 메카닉 기술이 아니고 그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오토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AI와 관련된 비전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년도에 이 T사가 그 글로벌하게 자체 개발한 연산 자원인 도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7대 엑사파드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전 세계 2위의 연산 성능을 가진 데이터 센터를 T사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궁극적으로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로봇 산업, AI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고자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 AI를 비즈니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 개별적인 인프라 자원을 구성하기보다는 AI 플랫폼 형태의 통합 플랫폼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그런 플랫폼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AI 적용을 위한 요소로 좀 3가지 데이터, AI 모델, 연산 자원을 좀 꼽아봤습니다. 이 3가지가 왜 적용 요소로 들어가는지는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보면 이해하시기가 쉬운데요. 기존에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뭐 ERP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그 개발 시스템에서 구축을 하고 뭐 품질 시스템에 이관하고 운영 시스템에 적용해서 이러한 뭐 3단계의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거쳤다면 그 AI와 관련돼서는 그 흩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리, 데이터에 대한 정제 작업이 필수적으로 첫 번째 필요하고요.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 업무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개발하는 부분, 이 AI 모델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들어진 모델을 저는 이것을 똑똑하게 만든다고 표현하는데 학습을 시켜서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출원을 하는 부분, 활용하는 부분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4가지 요소를 위해서는 그 실제 데이터, AI 모델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연산 자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효성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데이터 운영, AI 모델 서비스, 연산 자원 성능에 있어서 각각 그 HCSF라고 하는 초고성능 스토리지와 모델 개발 환경을 위한 백엔드.ai라는 그 컨테이너 환경에서 GPU 가상화 솔루션, 그리고 GPU 시스템인 엔비디아의 DGX, 그리고 슈퍼마이크로사의 HGX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실제 고객의 니즈를 들어보면 그 늘어나는 데이터, 기존에 NAS 시스템을 쓰시지만 그 데이터가 개수도 늘어나고 용량도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성능 저하로 오는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근에 초고성능 파일 스토리지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웨카 기반의 HCSF라는 그 저장 스토리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AI 모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쉽게 데이터 과학자가 원하는 개발 환경에서 GPU 리소스를 할당받아가지고 그런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연산 자원 성능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일반적인 서버에 PCI 타입의 뭐 GPU를 꽂은 그 GPU 시스템 대비 보드 일체형으로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DGX 혹은 HGX 시스템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운영과 관련된 HCSF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HCSF는 그 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웨카라고 하는 그 솔루션에 저희 효성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계해서 실제 성능을 담당하는 부분은 NVMe 기반의 파일 스토리지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경제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담당해서 2개의 제품을 결합해가지고 고객한테 어프로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성능에 대한 부분과 경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2마리의 토끼를 잡으면서 비즈니스에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 저장 자원과 관련된 부분을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고객한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적인 측면을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그 올플래시 나스 대비 4대 이상의 성능을 가져오고 있고요. 오른쪽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T사 사례인데요. 과거에 나스를 사용했을 때 그 AI 4단계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했을 때 기존에 80시간 걸리던 것이 4시간으로 업무 성능이 단축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그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을 이끌었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내 사례로는 이미 그 다수의 고객사에서 BMT 성능으로 검증이 완료가 됐습니다. 경쟁사의 그 고성능 파일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더 많은 그 서버 자원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수준의 절반의 수준으로도 스토리지 성능은 2배, DB 조회 성능은 5배 이상의 성능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그 AI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 뭐 예를 들면 뭐 스크림DB와 같은 GPU를 사용하는 DB 시스템 등과 연계도 최적화되어 있고요. 이미 사례로는 국내 뭐 TSMC 그리고 해외 TSMC, 국내에는 굵직굵직한 제조 디스플레이, 교육 개발, 리서치, 공공기관에 실제 구축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로 강조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모델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고 아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좀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그 어플리케이션들, 뭐 ERP나 데이터베이스, 웹 와스 DB들은 기존의 개발팀이 기존의 개발 운영 프로세스로 전통적인 툴과 인프라에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잘 정의되고 변경이 적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최근의 어플리케이션, 저는 이것을 이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데이터 과학자가 그 빠른 변경 반복 주기로 새로운 플랫폼에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유동적이고 변경이 많은 시스템이 되겠죠. 실제로 왼쪽에 보이는 전통적인 인프라에 올라가는 시스템들은 가상머신 위에서 구동하고 동작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제가 말씀드린 AI를 위한 모델 알고리즘 개발 플랫폼은 컨테이너 플랫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어떤 플랫폼, 어떤 솔루션을 선정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그 백엔드.ai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고객한테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가지는 큰 장점 4가지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GPU 활용 극대화입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 GPU 서버 자원 위에 이 백엔드.ai 솔루션을 설치를 하게 되시면 다른 어떤 솔루션에 대한 추가 설치 없이 컨테이너 레벨에서 GPU 자원을 쪼개가지고 분할 할당이 가능한 제가 알고 있는 그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컨테이너 환경은 관리자 환경에서 그 검은색의 CLI 명령창을 통해 가지고 유지보수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제시하는 이 플랫폼은 그 브라우저만 지원이 된다면 포탈 환경에서 로그인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사용자 혹은 관리자가 시스템 자원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그 사전 정의 개발 환경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어떤 점이냐면 그 데이터 과학자마다 본인이 선호하는 개발 환경들이 있습니다. 뭐 텐서플로우, 파이토치에 대한 각 버전들, 거기에 매핑되는 엔비디아 쿠다 라이브러리에 대한 버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정의해서 이미지화 시켜서 올려놓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자는 인프라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신경을 전혀 쓸 필요가 없이 본인이 원하는 환경을 클릭을 통해서 즉시 배포받아가지고 본인의 시간을 온전히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 알고리즘이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고민으로만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그 AI 및 HPC 성능 최적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백엔드.ai 솔루션은 앞서 말씀드린 그 HCSF, 웹카 기반의 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와 스토리지 프락시 기능을 통해서 성능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누구보다도 고성능을 원하는 고객이면 이 두 솔루션을 조합을 통해 가지고 우월한 연산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GPU 분할 가상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가져와 나와 봤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컨테이너 기반으로 GPU 스케일링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교육 및 추론 워크로드를 위해서 단일 GPU를 여러 사용자가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무거운 그 대규모 워크로드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GPU 리소스를 한 곳에 모여서 대형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능한 이유는 그 자체 개발한 후다 가상화 계층으로 구현된 그 기술 때문이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 등록 특허를 낸 기술로서 경쟁사 어떤 제품과 다른 차별점을 가지는 훌륭한 솔루션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연산 자원 성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보시는 차트는 오픈 AI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발표한 차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그 주요 유명한 AI 모델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산 성능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이 수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차트는 가장 최근 10년간 201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그 주요 모델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뭐 1000펩타플롭스, 10펩타플롭스 뭐 이런 식으로 뭐 글자가 써 있는데 단순히 쉽게 얘기해서 연산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좀 마음에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가장 유명한 2016년도에 그 바둑과 관련된 AI 머신인 알파고를 예를 들면 실제로 그 지금 현재 기준으로 A100 GPU를 사용을 하고 뭐 TF32 정확도 조건을 걸었을 때 실제 12,800개의 GPU가 필요했고요. 8개의 GPU 서버로 환산을 하면 1,600대의 GPU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전체적으로 AI 플랫폼을 계획을 하실 때 이 연산 성능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그 연산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러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GPU 시스템 중에는 그 PCI 타입의 슬롯에 꽂아가지고 쓰는 방식의 GPU 서버도 있는데요. 그 엔비디아에서 직접 제조한 그 XXM 방식이라고 하는 보드 일체형의 GPU를 많이 사용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GPU가 8개가 탑재가 되고 GPU 간의 송수진을 잘 하기 위해서 NV 스위치라고 하는 것같이 같이 탑재가 된 GPU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시스템을 엔비디아사가 직접 제조를 하면 엔비디아 DGX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각 벤더들이 이 보드를 활용해서 그 서버 벤더들이 제조를 하게 되면 HGX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두 장치 간의 성능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해 봤을 때 거의 뭐 동의를 하고요. 그 엔비디아의 서비스를 직접 지원받냐 아니면 서버 벤더를 통해 가지고 뭐 지원을 받느냐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표를 보시면 실제 PCI 타입이 그 64GB/s의 그 밴드위스인 반면에 최근에 하퍼 아키텍처인 엔브링크 4.0 기준으로는 900GB/s로 최대 이론산 성능치로는 14배 이상의 성능 차이를 가져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한두 대 도입을 해가지고 작게 사용하는 곳에서는 검토하기보다는 대형 GPU팜, 전사의 GPU팜을 한 곳에 모여가지고 뭐 20대, 20대 이상의 GPU팜을 구축할 때는 반드시 검토하셔야 되는 그러한 GPU 시스템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원을 그냥 도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원을 성능을 어떻게 최대로 이끌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요소 기술들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크게 3가지 정도의 그 요소 기술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 IO와 관련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네트워크 IO와 관련된 GPU 다이렉트 RDMA, 그리고 고속 임플리멘트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능은 실제 GPU 간의 연산 데이터를 송수신을 할 때 필수적으로 CPU와 메모리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없앰을 통해서 직접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게 해서 IO를 개선하는 방법이고요. GPU 다이렉트 RDMA는 물리적으로 GPU 서버가 떨어져 있을 때도 실제 CPU와 메모리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메모리 데이터 버퍼를 제거해서 그 10배 이상의 성능을 가져오게 하는 컨피그레이션 기술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100G, 200G 환경의 임플리멘트 네트워크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을 유기적으로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GPU 자원을 최대의 성능치를 발휘할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구성이 되고 이러한 부분은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제공을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성능 차이를 저희 내부에 있는 데모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뭐 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인 HCSF에서 GDS 구성을 했을 때 최대 100GB/s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는 로컬 NVMe 대비 상당히 많은 성차를 가져오는 구성으로서 반드시 컨피그레이션을 해서 사용을 하는 점이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A100 GPU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그 A100 GPU가 출시가 될 예정이죠. 저희 효성은 NVIDIA DGX H100과 그리고 말씀드린 슈퍼마이크로사의 HGX H100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GPU 시스템은 과거의 A100 대비 그 AI 퍼포먼스 성능으로는 A100이 5펩타플롭스의 성능이었다면 H100은 32펩타플롭스, 거의 6배 이상의 성능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현재 저희가 상대하는 고객분들은 이 제품이 출시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 효성의 AI 플랫폼 3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고객한테 그 제안하는 그 제언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저희가 만났던 고객들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 기존에 이미 GPU 인프라와 AI에 관련된 플랫폼을 많이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이 있었고요. 이 고객은 실제 도입한 인프라와 솔루션에 대한 운영 및 성능 이슈를 가져가고 있었고, 그리고 기존 자원을 어떻게 재사용하고 향후에 도입하는 자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도입을 해서 좀 플랫폼을 잘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신규 도입 고객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사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과연 도입을 했을 때 비즈니스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대형 사업 추진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스터디와 학습이 되어 있는 고객이고 이미 사용을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성과로 도출될지를 알고 있는 고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GPU 팜을 구축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었고요. 이 고객에 대한 이슈는 초고성능, 어떻게 하면 성능을 최대로 이끌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고객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을 첫 번째 기존 도입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기존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을 제언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미 구매하시거나 도입한 뭐 A100 GPU 그룹, 아니면 A40 GPU 그룹, 아니면 RTX 3080, 아니면 다른 V100 그룹들을 GPU나 인프라 특성에 맞게끔 리소스 그룹을 묶어서 서로 간에 간섭이 없게끔 만들고요. 그 리소스 그룹에다가 실제 프로젝트, 사용자 그룹을 할당해서 본인이 맡은 데이터 로드에 적합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끔 하는 구성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성격이 비슷한 그 인프라 자원끼리 리소스 그룹을 묶지 않았을 때 이 리소스가 하위 평준화돼 가지고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리소스끼리 묶어 가지고 그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좀 구성도 차원에서 좀 그려봤습니다. GPT-3 같은 아주 무거운 언어 모델을 돌려야 되는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에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구성을 하시고 거기 위에 백엔드 AI 솔루션을 올리고 NVLink가 지원되는 GPU를 탑재해서 그 그룹을 실제 대형 워크로드가 필요한 프로젝트 그룹에 할당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이미 도입한 리소스 자원들은 NAS 스토리지에 그 백엔드 AI 솔루션을 올려서 거기 위에서 구동을 하게끔 함으로써 기존에 낭비되는 인프라도 없이 새로 도입하는 자원들과 같이 체계적으로 그 AI 플랫폼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신규 도입 같은 경우는 실제 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과연 도입을 했을 때 이러한 플랫폼이 본인들 기업에 맞는 그 ROI를 도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고객들은 간단하게 GPU 서버 한 대에 그 PCI 타입의 GPU를 3-4개 탑재를 해서 그걸 분할 가상화해서 사내에 보유하고 계신 여러 데이터 과학자, 개발자들이 미리 사용을 해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를 느껴보시고 내년도에 본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방향성을 다시 그려보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적은 예산으로 작게 시작해서 큰 그림으로 갈 때 기업이 이런 전략으로 갔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규모 사업 추진 고객 같은 경우는 효성통합 AI 솔루션이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그림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데이터 운영과 관련된 고성능 스토리지, 그리고 AI 모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백엔드 AI,
그리고 NV링크, HGX 시스템, GDS 시스템들 다 묶어가지고 전체 고객이 원하는 그 연산자원 성능을 낼 수 있는 그 구성을 풀 패키지로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실제 대형 GPU팜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같이 고객과 고민하는 그림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그림을 그 실제 저희 본사 내에 DX센터라고 하는 데모 시스템 내에 인프라 위에 말씀드린 솔루션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AI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체험과 그리고 초고성능 스토리지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해서 했는데 얼마만큼 나스 대비 성능이 빠른지 그리고 GPU 시스템의 HGX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되게 얕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테일하게 그 기업의 요구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이슈를 토론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저 문 뒤에 부스 앞에 이 DX센터 방문 신청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방문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다른 자리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실제 화면과 그런 모델 개발하고 학습시키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구름처럼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볼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오늘 이 말씀드리는 자료를 어떻게 한 장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해볼까 좀 고민을 해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그 밑단에 있는 AI 인프라, 그 연산자원으로 불리는 엔비디아사의 DGX GPU 서버와 슈퍼마이크로사의 HGX GPU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저장 자원, 즉 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 HCSF라고 하는 웨카 기반의 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인피니밴드 시스템을 같이 인프라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AI를 운영하기 위한 그 백엔드.AI라는 솔루션을 같이 추가를 하고 그 인프라 최적화와 관련된 기술을 묶어서 통합 AI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지금 고객한테 마케팅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고객도 있겠지만 부분 요소별로 필요한 고객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쪽에 추가로 상담을 주시면 되고, 만약에 현재 그 GPU 연산 자원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 쪽에 임대나 이런 대여를 통해 가지고 실제 성능이나 체험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저희 부스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서두에 제가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인프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IT 기획 담당자 그리고 실제 운영 담당자, 데이터 과학자 분들께 한 가지 인사이트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 중에 한 가지 기억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AI의 시작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주저없이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과 조언 드릴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전달드려서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향에 맞춰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상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